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백구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현숙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국을 높은 국민의식으로 참고 견뎌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님께서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져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작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뵙고요. 네. 국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늦게나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나마 5,6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확보한 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백신 품귀 현상과 접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이번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예, 아마 24일쯤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24일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그 이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작년 12월부터 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 이런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어서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백신 운송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하셨는데 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약간의 그 차관점이라고 할까요? 개선점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검증을 한번 했고요. 실제로 다시 한번 아마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을 보면 2월부터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분들께 우선 접종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어떤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까? 원래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의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센터에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더 편하겠죠. 콜드 체인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10일 날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지 안 할지를 판정을 해줄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청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원래 세워놓은 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지 10일 날이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고령자에 대한 접종을 제한을 했고요. 스위스는 성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총리님? 예, 이제 임상을 3번 하지 않습니까? 그 3상을 했는데 3상에 고령자들에 대한 임상 결과가 없다. 그리고 숫자는 채웠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숫자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 효과가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이게 확인이 되면 아마 그게 해소될 수도 있을 터인데 현재로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근데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에게도 이렇게 그 접종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3중으로 이걸 하거든요. 식약처가 이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이제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절차를 통과해야 그게 백신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막 그런 정도인데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최종적으로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을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안전성과 효과성 중에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각 나라마다 접종 기준이 다르고요.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도 고령자 접종은 유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의 의견은 거기에 넣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식약처가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료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안전하게 이걸 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의 목표는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죠. 네, 본 의원은 국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건 기본이죠. 예. 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30대 코로나 백신 접종 의향은 32%에 불과하고요.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2%나 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세대도 백신에 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선택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4종 내지 5종의 백신이 오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2번 접종하는 것도 있고 한 번 접종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얀센만 한 번 접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일단 같은 제품을 2번 접종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빨리 3,500만 명 70% 접종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3,500만 명이 한 분 한 분이 다 접종 이력이 확보되고 기록되고 보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4종류 혹은 5종류의 백신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접종이.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걸 국민들께서 선택해가지고 유료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국가에서 접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은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가는 만건 쓰다 장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다른 백신과 달리 유통과 보관 등이 힘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전 국민 70% 이상 접종률 목표 과연 달성 가능할까요? 그거 달성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만약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방안은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는 혹시 총리님께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뭐 제가 묘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슬기로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K 방역이라는 게 국민의 협조에 의해서 참여 방역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참여를 권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이 자기 혼자만 괜찮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마 참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더구나 이것은 지금 국가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꼭 총리님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이 진행 사항을 공개해서 신뢰를 가지고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12월에 국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 2월에 결국 지역사회 집단 감염으로 전파됐는데 4차 유행이 우려가 됩니다. 이 집단 감염의 최초 감염자는 해외 입국자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들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해외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했더라면 유입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 4-5천 명의 입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나 남아공이나 브라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비자도 안 내주고 비행기도 끊어버리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검역도 철저하게 하는데도 이제 이게 그 결국은 국내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별도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것도 좀 특별히 좀 이렇게 그분들만 따로 모셔서 이 전파 다른 쪽으로 감염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지금 4차 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4차 유행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시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샘플 5%, 10%로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예, 뭐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은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증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걸 봉쇄를 하지 않는 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검사 기준이 낮아서 변이 바이러스 최초 감염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 대상 감시 기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한번 그 질병청에 그 검토를 해보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전파된 만큼 확산도 저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만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저야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런 아마 오늘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 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되고 또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1명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NGS 검사가 가능한 곳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2곳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처음 듣습니다. 예. 아, 네. 그래도 하여튼 변이 바이러스를 이게 처음에 나왔다, 어느 형이다, 뭐 저 영국에서 온 게 가장 많다, 뭐 이런 등등 그런 걸 보고는 받고 있어서 그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 돌아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에서는 신속한 진단과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검사 기간을 속히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20만 명까지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 작년에 처음에 대구 때는 2, 3만 명도 막 그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하루 2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총리님 NGS 검사. 예, 그거요. 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청에서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아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4차 대유행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 수립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님, 작년 12월 코로나 3차 대유행 때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을 1%씩 비우라고 행정명령 내리셨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공공병원이 충분치 않은데 중환자 수는 늘고 그러면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서 그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이제 그 대신 과거보다도 거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높여서 네.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전문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문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추진해 2017년 조선대병원이 호남권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완공이 됐었어야 했지만 2023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코로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제 설계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총리님이시자 중대본부장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작년에 그곳 말고 영남권하고 충청권에 또 2곳을 지정을 해서 전담병원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늦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도입을 위해서 신속 허가 및 특례 수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감염병 전문 병원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코로나 의료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병상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진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업무가 가중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청와대 앞까지 달려가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수립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여기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추계라든지 수급,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코로나 방역에서 나타난 병상과 인력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5개년 계획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이제 대유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초 중수본에서 특화 병상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 전남 위주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옮겨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각 지역별 필요성에 따라서 그 질환별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 인력을 갖춘 병원이라든지 병상 확충 방안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아마 수도권에 대형 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전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력으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그 고령의 치매 와상 환자라든지 정신 질환자, 장애인 치료 신장 투석 환자에 대해서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확충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전국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3차, 4차 추경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본 의료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자체로 교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와 병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관련 예산은 2020년 9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아마 근데 근무 대상자라든지 근무 일수 등을 그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사례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감염병에 치료제는 없고 감염에 대한 공포만 있었습니다. 38년 차 간호사인 저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동료들과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은 계속 반복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4차, 5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성찰의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위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의료 현장과 국민을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